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1946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54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1964년 1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넘었다. 특히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3.6%로 세계 수출 순위 6,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은 1970년대 137개국에서 2000년대 228개국으로 증가했다. 1970년에서 198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이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30%로 하락했다. 2000년 이후 중남미와 중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출 대상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 신발 등이었다. 1980년대에는 전기, 전자 분야의 수출이 급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와 컴퓨터, 가전제품이었다. 1990년대부터 반도체, 기계, 자동차, 선박 등이 꾸준히 주요 수출 품목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등 원자재와 농산물이다. 우리나라의 1분기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수출 규모는 524억, 수입 규모는 650억으로 적자 규모는 126억 달러입니다. 핸드폰과 가전제품 등 전자기계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핸드폰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수입은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의 급증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으로 원유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호 캠페인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공장이 폐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나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값비싼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주력 상품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역 수지가 6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376억 8천만 달러에 수입은 354억 9천만 달러로 흑자 규모는 모두 21억 9천만 달러입니다. 해외 신흥 시장에서 국내 주력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2008년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달러당 1,000원입니다. 무역이 늘면서 해운업계가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5%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시장을 다양하게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다. 김치의 무역 수지가 4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8,938만 6천 달러, 수입액은
6,633만 5천 달러로 무역 수지가 2,305만 1,000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은 일본으로 7,762만 2천 달러 어치를 팔아 1위를 지켰고, 이어 미국, 타이완, 홍콩, 뉴질랜드 순이었습니다. 수입 김치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내년 1분기 산업별 수출 전망 보고서에서 섬유와 철강 부분의 수출 전망은 밝은 반면 선박, 석유 제품 수출은 어두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섬유와 철강 제품의 내년 1분기 수출 경기 전망 지수는 134.3과 132.7로 올해 4분기보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역시 내년 1분기 수출 전망이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선박은 78.6으로 산업별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았고, 석유 제품의 수출 전망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의 수출이 어려운 이유로는 원화 환율의 변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불황 등을 들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픈데도 학교에 갔습니다. 가격이 비싼데도 저는 그 제품이 좋아서 샀어요.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도 친구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달 수출액은 378억 9천만 달러, 수입액은 366억 7천만 달러로 12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의 흑자이면서 올해 두 번째 월별 흑자입니다. 수출 증가세는 선박이 이끌었습니다. 선박 수출이 118%, 석유 제품 수출이 45% 늘었고, 반도체와 가전 등 IT 관련 제품은 오히려 수출이 줄었습니다. 원유 수입은 도입 단가가 14.8% 하락하면서 지난 9월보다 수입액이 10억 5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지역별론 중남미와 중동 수출이 호조를 띄웠지만 일본과 EU 수출이 둔화세가 커지며 선진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지경부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유가와 원자재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연말까지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2012년 수출 기업상을 수상한 대진기업의 창업주의자 명예회장인 김인식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회사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대진기업은 45년 전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섬유업체로 출발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전자, 기계산업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신에너지 및 환경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대진기업이 이번 연도 1분기와 2분기에 평균 1,500만 불의 흑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무역 수지를 개선한 공로로 이번 수출 기업상을 수상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신에너지 분야에 처음 투자한 후에 몇 년간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몇 년 안에 신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더군요.